현대중공업그룹이 세계 최초로 초대형 액화 천연가스 추진선을 선보이며 뛰어난 기술력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LNG 추진선이 의미 있는 이유는 수주 시점이 중국보다 늦었지만 건조 능력에서 앞서며 세계 최초 타이틀을 거머쥐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이 제조하고 있는 LNG 추진선의 경우 지난해 11월 인도 예정이었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여전히 인도가 지연되고 있어 한국의 뛰어남을 돋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계에서 한국이 연달아 기쁜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견제에 나섰습니다. 재밌는 것은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보여준 움직임이 오히려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한국에 비해 기술력이 부족한 일본 내 주요 15개 조선사를 모두 통합해 선박 수주 영업이나 입찰부터 설계와 건조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일본 정부의 행동으로 인해 일본이 반대해온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과 관련한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이 마무리될 경우 한국은 압도적인 세계 1위 조선소를 갖게 됩니다. 일본의 견제가 한국을 세계 1위로 만드는 데 공헌하는 셈입니다. 한편 미국 제재로 반도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국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중국에 반도체를 공급한다면 화웨이가 지배하고 있는 중국 내수 시장을 삼성에게 내줄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는데 이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보입니다. 8월 24일 현대중공업그룹 산하 현대삼호중공업은 싱가포르 EPS사에서 발주한 14,800 TEU급 컨테이너선을 9월 15일 인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최근 선주와 선급 관계자 등 130여 명이 승선한 가운데 시운전을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지난 2018년 4월 EPS사에서 같은 선종인 LNG 추진 컨테이너선 6척을 수주했고 2022년 3분기까지 이를 모두 인도할 예정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에 따르면 이 선박은 LN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세계 최초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길이 366m, 폭 51m, 깊이 29.9m에 달했습니다. 최근 탄소 배출과 관련해 전기차가 주목받는 것처럼 LNG 추진선과 같은 친환경 선박이 주목을 받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중국을 제치고 최초 타이틀을 따내며 향후 시장에서 앞선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선사 CMA-CGM은 지난 2017년 9월 중국 SCS 조선에 23,000 TEU급 LNG 추진 컨테이너선 1호 선박 건조를 맡겼는데 2019년 11월로 예정된 인도 시기가 기술적인 문제로 1년 가까이 밀린 상황입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지금까지 벌크선, 탱커, 컨테이너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LNG 추진 선박 44척을 수주,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2018년 7월에는 세계 최초로 LNG 추진 대형 유조선을 인도했는데 이 선박은 2019년 노르웨이에서 열린 세계 3대 조선 박람회 노르쉬핑에서 차세대 선박상을 수상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조선업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이 안달난 것은 일본입니다. 2019년 3월 카타르 페트롤리엄이 LNG 운반선 확정 물량 40척의 입찰을 시작할 당시 이마바리 조선이나 미쓰이 ENS 조선 등 일본의 LNG 운반선 건조 조선사들도 초청서를 받고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4월 사드 빈 셰리다 알카비 카타르 에너지 장관 및 카타르 페트롤리엄 CEO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 LNG 운반선을 모두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이상의 멤브레인형 선박으로 확보하기를 원한다고 밝히자 일본 조선사들은 모두 입찰을 중도에 포기했죠. 일본 조선사들의 LNG 운반선 설계 능력은 1990년대의 주류였던 모스형 선박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스형 선박은 멤브레인형 선박보다 화물 적재 능력이 떨어져 현재는 소형 LNG 운반선 외에는 건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이 입찰을 포기한 사이 한국은 6월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LNG 운반선 100척 이상의 건조 슬롯을 예약받는데 성공했습니다. 이 직후 열린 일본 국토교통성의 기자 간담회에서 일본 조선업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한 간부가 각 조선사별이 아닌 공동연구를 통해 설계 능력을 끌어올리고 수주에도 함께 대응해야 최소한 입찰에 참여라도 해볼 수 있는 게 일본 조선업의 현실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일본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 조선과 2위 재팬마린 유나이티드가 10월 합작 조선사인 니혼 조선소를 공식 출범하며 4위 조선사인 츠네이시 조선과 8위 미쓰이 ENS 조선도 합작 조선사 설립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은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반대해 왔는데 일본 조선업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 합병을 선택하며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국내 조선업계에서는 일본 조선사들의 선박 건조 기술은 2000년대 초반, 설계 능력은 198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일본 경쟁 당국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 결합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지는 만큼 한국 조선업계로서는 규모의 경제를 갖춰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클락슨에 따르면 2019년 말 현대중공업의 수주 점유율은 세계 1위로 대우조선해양과 합병한다면 점유율이 21.2%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향후 현대중공업그룹은 막강한 물량을 바탕으로 선가 협상력 제고와 경쟁력 있는 원자재 매입 등이 가능해져 수익성 개선에 탄력이 붙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2019년 3월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본계약을 체결한 이후 절차에 따라 한국공정거래위원회, 중국, 카자흐스탄, 싱가포르, 일본, 유럽연합 등 6개 경쟁당국의 기업 결합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핵심 변수로 지목된 유럽연합 기업 결합 심사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심사가 유예되고 있지만 중국, 일본 등 조선업계의 합병이 연달아 이루어지고 있어 최종 합병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세계 최초 LNG 추진 컨테이너선 개발을 빼앗긴 중국은 조선업계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는 상황입니다. 미래 산업으로 키워왔던 5G 시장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죠.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은 계속해서 한국에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8월 22일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부산에서 양재츠 중국 공산당 외교 담당 정치국원과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로 협의했습니다. 방한 시기 등 구체 사안에 대해서는 외교 당국 간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지만 중국 측은 한국이 시진핑 주석이 우선적으로 방문할 나라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지기 직전 중국은 환구시보를 통해 삼성에게 러브콜을 보냈습니다.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해법으로 삼성을 지목한 것입니다. 환구시보가 중국 공산당의 대외국 채널에 활용되는 기관지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중국이 시진핑 방한을 서두르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의 38개 자회사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하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나 장비를 이용해 반도체를 만드는 기업이 블랙리스트에 오른 회사와 어떤 종류의 거래를 하려거든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이 구매자, 중간 수탁자, 최종 수탁자, 최종 소비자인 모든 거래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모든 빈틈을 차단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화웨이는 반도체 수급이 불가능해졌고 치명상을 입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환구시보는 삼성이 중국의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중국 시장에서 위상을 크게 높이고 명성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화웨이 스마트폰 출하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삼성은 중국 시장 점유율이 1%에 불과하다라며 브라질, 인도, 미국, 유럽 등 세계적 유행병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시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화웨이를 도와 중국 시장을 노리는 것이 삼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바람과 다르게 인도 등 신흥 시장이 형성되고 있고 삼성은 5G 시장에서 화웨이를 대체함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는 만큼 중국의 바람은 현실화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히려 일본 소니가 화웨이에 애플 다음으로 많은 물량의 이미지 센서를 공급하고 있어 화웨이가 흔들리면서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에게서 반도체를 공급받는 걸 기대하는 것보다 소니가 반도체를 개발하는 걸 기다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년 초 반도체 재고량이 모두 소진되면 화웨이는 5G 네트워크 장비 및 스마트폰 메이커로서 끝났다고 봐야 한다. 베이징 소재 리서치 회사 게이브칼 리서치가 미국의 화웨이 추가 제재 소식이 알려진 이후 내놓은 전망입니다. 중국의 몰락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한국이 침몰하는 배에 굳이 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